가사도우미 파출부 주제에 뭘 안다고 지랄이야. 차가운 공기가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멀리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밖과는 대조적으로 실내는 얼어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들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이 서류를 훑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마린시티 아파트 등기부등본, 해운대구 빌딩 소유권 증명서, 자갈치 시장 상가 건물 임대계약서, 그리고 가장 위에는 영지수산법인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사도우미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산 싹 다 정리했다. 이 아파트 포함해서 전부 다 팔기로 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잠시만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라 부르는 며느리.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6개월 전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차영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 아들 이혁이가 자라난 추억들이 구석구석에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곧 올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차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 챙겼다. 걱정 말고. 오늘부터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외롭지 않게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규현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어서 좋아할 거고요. 차영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자갈치 시장에서의 일에 더 몰두했지만 빈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적막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마중 나갈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너는 회사 일 봐. 차영진은 평생 남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20에 결혼해 몸이 허약한 남편 대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파는 일로 시작해 이제는 부산의 유명 식당들이 줄을 서는 수산물 공급업체 영지수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은 아들 내외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신지아에게는 그저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지매로만 비쳤습니다. 오후가 되어 차영진은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아파트였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차영지가 아들 결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들과 차영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신지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뒤에서 6개월 된 손자 규현이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애미야. 잘 지내보자꾸나. 차영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영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상견례와 결혼식 이후로 만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준비해뒀어요. 신지아는 차영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대리석 식탁, 화려한 샹들리에가 거실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좋구나. 차영진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이었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썼거든요. 파리에서 들여온 가구들이에요. 신지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차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좀 좁을 수도 있지만 규현이 물건들이 많아서요. 신지아가 문을 열어준 방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고 한쪽 구석에는 아기용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차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방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이혁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신경 쓸게요. 이혁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영진은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이라 금지옥엽으로 키웠고 아들 이혁 또한 항상 부모에게 효심이 깊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영진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신지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그리 내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첫날 밤 차영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정리하고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벽 너머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왜 또 울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볼게.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영진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난 내일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잠 좀 자게 해줘. 신지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자 규현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차영진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규현이 내가 볼게. 너는 들어가서 자도록 해. 차영진은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손자의 온기가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규현이가 요새 밤낮이 바뀌어서요. 괜찮아. 내가 돌볼게. 너는 내일 또 출근해야 할 텐데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차영진은 손자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혁은 고마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영진은 작은 손자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차영지의 마린시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 내외는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요. 지아는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대요. 이혁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차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지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규현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저녁 먹기 전에는 올 거예요.
신지아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게. 아들 내외가 나간 후 차영진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에는 옷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차영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전 내내 일을 하니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신지아가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쇼핑백을 몇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깨끗해졌네요. 신지아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차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좀 정리했어. 규현이는 잘 자고 있고. 아, 네. 감사합니다. 신지아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영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 이후로는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퇴근한 이혁이 놀란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오랜만에 같이 먹는 거니까. 차영진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신지아는 식탁에 앉으며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기름진 음식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간도 좀 싱겁게 해주세요. 신지아의 말에 차영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다음에는 참고하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차영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가던 자갈치 시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내일은 직접 경매도 하고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피부과 예약이 있어요. 규현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신지아의 목소리에 차영진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내일 자갈치 시장에 가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게. 차영진은 말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희생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영진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생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손자 규현이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스러운 미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영진은 점점 더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이 출근하면 손자를 돌보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규현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제가 지금 내일 했거든요. 신지아는 손톱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차영진은 말없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규현이는 할머니를 보자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세탁소에 맡긴 제 블라우스 언제 찾으러 가실 거예요? 신지아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무슨 블라우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요. 내일 입어야 해서 오늘 찾아오셔야 한다고요. 차영진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세탁소에 도착해서야 신지아가 어느 세탁소에 맡겼는지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블라우스는요? 세탁소에 없더라. 정확히 어느 세탁소에 맡겼니? 어머, 제가 아직 안 맡겼나 봐요. 며칠 전에 맡긴 줄 알았어요. 지금 맡기러 갔다 오실래요? 차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규현이는 바닥에 놓인 요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규현이가 계속 울어서 정말 미치겠네요. 차영진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울고 있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규현이의 기저귀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저귀를 안 갈아줬길래 이렇게 젖었니? 아, 제가 드라마 보느라 깜빡했네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 이혁이 퇴근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규현이 데리고 해운대라도 갈까? 이혁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 못 갈 것 같은데.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신지아의 말에 이혁과 차영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주도? 갑자기? 규현이는 어떻게 하고? 당연히 어머니가 봐주시겠지. 그렇죠, 어머니. 신지아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영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자갈치 시장에서 큰 경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획해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장에 좀 나가봐야 해서. 시장? 장 보러 가는 건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차영지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신지아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아야, 그래도 좀 갑작스럽잖아. 어머니도 계획이 있으실 수 있어. 무슨 계획?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 신지아의 말에 차영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선이나 파는 일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50년 넘게 자신의 전부를 바쳐온 일을 그렇게 무시당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됐어. 규현이 내가 볼게. 차영지가 한마디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차영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신지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생선이나 파는 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차영지가 단순히 생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 수산업계에서 차회장으로 불리는 거물이라는 것을, 영지수산의 대표로서 수십 년간 자갈치 경매시장을 주름잡아온 실력자라는 것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신지아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규현이 분유는 여기 있고 기저귀는 화장실에 있어요. 이유식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데워서 주시면 돼요. 그날 밤 규현이가 고열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차영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혁아, 규현이가 열이 나는데. 이혁은 헐레벌떡 집에 돌아왔고
둘은 밤새 번갈아 가며 규현이를 돌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행히 열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지아는 이런 상황에서 좀 당황해하는 편이라 이역의 말에 차영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도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차영진은 규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역도 함께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은 차영지가 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규현이의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지아 오는데 이 일 얘기할까요? 이역이 물었습니다. 굳이 걱정시킬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미 다 나았는데. 차영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에게 손자의 상태를 알리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신지아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신지아는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주도 특산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규현이는 잘 있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차영진은 완전히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육아까지 모든 집안일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큼은 자갈치 시장에 나가 일을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의 일정 때문에 자주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요. 규현이 좀 봐주세요. 또다시 토요일 아침 신지아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차영진은 한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 실장에게 또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한 이유로 경매는 김 실장에게 맡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자갈치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영지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50년 넘게 자신의 전부를 바쳐온 그곳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규현이 재우고 기다리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차영진은 손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창가에 손자를 안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규현이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할머니는 저기 저 시장에서 차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규현이는 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차영진은 손자에게 자갈치 시장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매장의 긴장감, 중매인들과의 경쟁, 5초 만에 수천만 원이 오가는 그곳에서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 저녁이 되어 규현이를 재운 후 차영진은 문득 자신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지수산입니다. 김 실장 나야. 회장님, 별일 없으시죠? 최근에 뵙질 못해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요즘 회사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안 계시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마포상해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회장님만 오셨다면 절대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차영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일궈온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때까지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 차영진은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여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시장에 꼭 나가봐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 하루만 비울게. 당연하죠. 어머니도 일이 있으실 텐데 그동안 너무 희생하셨어요. 이역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신지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성형외과 예약했거든요. 차영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꼭 나가봐야 하는 날인데. 어머니, 제가 이미 2달 전부터 예약한 거예요. 취소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신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역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아야, 어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으시대. 하루 정도는. 당신 지금 어머니 편드는 거야? 내가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차영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다 하고 계시잖아. 이역의 말에 신지아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이 집 살림 다 꾸려가고 있는 거 몰라? 차영진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차영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화내시네. 그동안 아들 볼모로 참아오셨던 거예요? 신지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역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둘 다 진정해요. 지아야,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규현이 돌보는 게 당연한 거니? 차영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매일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도 개고. 네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겠다고? 대체 언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역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제가 그냥 예약 미룰게요. 그랬죠? 신지아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됐다. 그냥 가라. 내가 포기할게. 차영진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차영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차영지는 손자를 돌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중요한 경매가 진행 중일 테지만 그녀는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차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통영에서 온 참조기가 최고급인데. 김 실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차영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신지아가 성형외과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차영진은 말없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경매는 어땠어요? 이역이 물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 갔어. 네. 어머니 중요한 일 있으시다며. 다음에 가면 돼.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깨려는 듯 이역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곧 어버이날인데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그래. 뭔데? 비밀이에요. 그날 아침에 드릴게요. 이역의 말에 차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차영진은 현관 종소리에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차영진님 맞으세요?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이역의 글씨체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 대신 이것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영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가서 아들을 깨우려 했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요. 3박 4일 일정이에요. 규현이는 잘 부탁드려요. -2역 지하올림. 차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아들 내외는 자신을 두고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맡기고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회장님,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일하세요? 내일 경매에 참석할 거야. 정말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 내 아파트 당장 매물로 내놓을 준비해. 아침 일찍 차영진은 규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가방에는 아기용품과 자신의 간단한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린시티 아파트를 떠나 자신의 본가인 수영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차영진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부산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자신을 두고 아들 내외가 떠난 여행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규현이 이제 할머니 집에 가볼까? 규현이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차영지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파트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더 편했습니다. 차영진은 푹신한 요를 겹겹이 깔아 아기 침대를 마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공간, 자신의 세계가 있는 곳. 김 실장, 규현이 봐줄 사람 좀 급히 구해줘. 그리고 사무실 준비해. 오늘 출근할 거야.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는 정장이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치이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수산업계의 차 회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고급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경력 많은 베이비시터가 도착했습니다. 영지수산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기는 제게 맡기세요. 걱정 마시고 일 보세요. 차영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비릿한 생선 내음과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인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공판장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차 회장님, 회장님이 오셨다. 중매인들과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사이에 차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며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오늘 경매는 내가 직접 참여하마. 차영지의 등장으로 경매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손짓할 때마다 최상급 생선들이 영지수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영지수산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경쟁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차영지의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판단력은 여전했습니다. 경매사가 부르는 가격에 그녀는 재빠르게 손짓으로 응답했고 주변 중매인들은 그녀의 움직임에 숨죽였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들어온 참조기는 품질이 최고입니다. 김 실장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차영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5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수천만 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차영진은 김 실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만에 우리 점유율이 30% 올랐습니다. 그동안 마포상회에 빼앗겼던 물량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차영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흔들렸던 회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린시티 아파트는 어떻게 됐나? 네,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미 몇 군데서 문의가 왔고요.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좋아. 아들 내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직접 알려줄 거야. 차영진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 거래처 현황, 경쟁사 동향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동안 못 본 일들을 처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온 차영진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참았나?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어. 이혁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지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혁이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핸드폰도 집 전화도 연결이 안 돼서 이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없다. 규현이랑 내 집에 왔어.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유는 내가 더 잘 알 거다. 어버이날에 아이만 맡기고 제주도 가면 그게 효도니? 전화 너머로 이혁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지아가 너무 쉬고 싶어 해서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도 쉬고 싶다.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어머니, 저희 내일 저녁에 돌아가요. 그때 얘기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차영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만 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차영진은 일찍 일어나 손자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거닐며 차영진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규현아, 할머니랑 앞으로 더 자주 보자. 할머니 회사도 보여줄게. 바다에서 온 신기한 물고기들도 많이 보여줄게. 규현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바다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차영진은 손자를 품에 안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오후 차영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정리와 상속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마린시티 아파트는 매각하시고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변호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 정리해. 현금화하고 회사 지분 일부만 규현이에게 줄 거야. 나머지는 내가 직접 관리할 거고. 네, 아드님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곧, 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신지아의 얼굴은 제주도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차영지의 집 현관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걱정했잖아요. 이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차영진은 천천히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지아가 물었습니다. 마린시티 아파트 매각 서류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집 팔 거다. 사실은 내 명의였으니까. 신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신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다. 너무 오래 참았어. 차영진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부산 수산업계의 거물인 차 회장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머니? 이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자갈치 시장 영지수산 사무실로 와. 거기서 얘기하자. 이혁과 신지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영지수산 차 회장을 만나러 오렴. 아침 일찍 차영진은 평소보다 더 공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누가 봐도 자갈치 시장의 아줌마가 아니라 부산 경제계의 실세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건물 4층에 있는 영지수산 사무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영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받은 각종 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산업계 공로상, 부산시 우수 기업인상, 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회장님, 아드님 내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고 이혁과 신지아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신지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 차영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이혁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내 사무실이야. 영지수산에. 이혁은 벽에 걸린 상패들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신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다 말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회사 대표야. 영지수산 차 회장이라고 불리지. 신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앉아. 세 사람이 소파에 앉자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차영진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건 50년 전이야. 그때 난 20이었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부터 시작했어.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가게였는데 그게 지금은 부산 수산물 유통의 30%를 차지하는 회사가 됐지. 이혁은 숨죽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는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그 사람 위해서라도 사업을 키워야 했으니까. 이혁아,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 회사가 자갈치에서 제일 큰 수산물 도매상이었어. 차영진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회사 주식 증서였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지분 관련 서류야. 내가 80%, 나머지는 임원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건 부동산 목록이고. 이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으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의 빌딩, 광안리 상가, 자갈치 시장 점포 여러 채,
그리고 마린시티 아파트까지. 어머니, 이게 다, 그래, 다 내 거야. 마린시티 아파트도 내 결혼 선물로 내가 사준 거고. 신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신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영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알았다면 그렇게 가사도우미 주제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신지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영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일군 사업이야. 남편 병간호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런 내가 너희 집에서 무시당하고 가사도우미 취급받고. 이역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차영진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린시티 아파트 매각 계약서야. 어제 계약금을 받았어. 네. 어머니, 그럼 저희는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니까. 신지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차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참고 참았지만 어버이날에 손자만 맡기고 여행 간 건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차영진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내 재산은 모두 장학재단으로 갈 거야. 너희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이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지만 너무한 건 너희야.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몇 번이나 밤새 규현이 열 내릴 때 간호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희는 어버이날에 나를 혼자 두고 떠났어. 차영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 집에서 나가주길 바랄게. 신지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김 실장, 이분들 안내해드려. 김 실장이 들어와 이역과 신지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영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경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차영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했을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차영진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다시 차회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닌 자갈치 시장의 여왕으로. 일주일 후 차영진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계십니다만 받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손자분은요? 차영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어버이날 아침 빈집에서 느꼈던 배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필요 없어. 내겐 이제 회사뿐이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으로 기부될 겁니다. 좋아. 차영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지워졌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차 회장님, 오늘 경매에서 최고가 참치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래, 가자. 차영진은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여왕, 차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8월, 차영진은 영지수산 본사 10층을 둘러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4층 사무실에서 해운대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여름 바다가 반짝이며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김 실장이 내민 서류에는 놀라운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지수산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상승했고 해외 수출량도 2배로 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네. 차영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결별한 후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신규 사업 확장, 해외 시장 개척, 유통망 정비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영지수산은 부산을 넘어 전국 수산업계의 거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회사 앞에 배달된 택배입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발신인은 최희혁이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규현이의 돌사진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규현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차영진은 사진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규현이의 웃는 얼굴이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곧 그녀는 단호하게 상자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버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 말 못 들었어? 이제 그 사람들은 내게 없는 사람들이야. 김 실장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차영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오후 차영진은 장학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재단의 첫 공식 회의였습니다. 차 회장님 덕분에 저희 재단은 부산 지역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100명 이상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차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영진은 조용히 재단을 나섰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문득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신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영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돌려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미, 규현이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차영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신지아가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영진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규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지만 차영진은 이미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미, 작은 손이 차영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규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음에 안도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신지아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이가 무사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괜찮아. 다만 차영진은 말을 이으려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차영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미. 규현이가 침대 옆에서 불렀습니다. 옆에는 이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차영진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규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이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규현이가 침대에 기어올라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영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규현이를 위험에서 구해주셔서. 이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영진은 여전히 말없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남편과의 기억, 아들을 키우던 시절, 자갈치 시장에서 홀로 싸워온 세월들. 나가. 차영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나가.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혁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규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아이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영진은 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좀 쉬어야 해.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거야. 이혁과 규현이가 나가고 병실에 홀로 남은 차영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창가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규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영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차영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골절된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영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더운 8월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만 취소할까요? 김 실장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차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대로 진행해. 일정 변경 없어. 수영구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작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어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마이너스 2억, 지하, 규현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바라보다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꽃바구니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꽃이 예쁩니다. 거실에 두시는 게 어떨까요? 차영진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은 한숨을 내쉬며 꽃바구니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혁이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망설이다 김 실장에게 받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회장님 댁입니다. 네, 퇴원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좀. 김 실장의 눈이 차영진을 향했습니다. 차영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문득 꽃바구니에 꽂혀 있는 카드를 보았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규현이의 작은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물감으로 찍은 작은 손자의 손자국이었습니다. 차영진은 잠시 그 손자국을 바라보다 김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건넸습니다. 이혁아, 어머니, 퇴원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뵈도 될까요? 차영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규현이를 구하면서 느꼈던 그 본능적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움과 원망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네, 일요일 오후에 와라. 규현이 데리고, 신지아도 같이요? 차영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자의 손자국이 찍힌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셋 다 와. 전화를 끊고 차영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결정,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정. 그것이 정말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차영진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아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혁이 첫 돌 때 찍은 사진에서 그는 까맣고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규현이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영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혁이 규현이를 안고 서 있었고 신지아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이혁은 규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규현이는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휘청거리며 걷다가 차영지의 휠체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어 차영지의 무릎을 만졌습니다. 규현이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차영지의 무릎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차영지는 무심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영지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어머니, 이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앉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영진은 규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이혁과 신지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차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린시티 아파트는 이미 팔았어. 계약금도 받았고 이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지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차영진은 잠시 규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영구에 새 아파트를 샀다. 너희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집. 이혁과 신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내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려던 계획도 변경했어.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차영진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야. 이혁이 내 이름으로 해놨어. 이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차영진은 규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할머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랬을 것 같아. 차영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고요? 이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영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통장으로 매달 월세 입금해. 또 일주일에 2번은 규현이를 데리고 나를 보러 와야 해. 그리고 차영진은 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지아는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하고. 신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어가 차영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지수산에 들어와라. 내 아버지가 그토록 키우려 했던 회사야. 내가 배운 것들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이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너한테 갑자기 회사를 맡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의 넌 그럴 자격도 없고 처음부터 배우면서 차근차근 올라오렴. 너의 외국 경험과 경제 지식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차영진은 처음으로 손자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규현이가 품에서 잠이 들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혁 가족은 수영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혁은 영지수산의 해외사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지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규현이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혁은 생각보다 빨리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의 지식은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 그는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영지수산의 판로를 넓혔고 수출량은 30%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차영진은 이혁을 해외사업부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이혁의 성과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혁이 차영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시스템? 냉동 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개선해서 선도를 높이는 겁니다. 초기 투자는 크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생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영진은 아들의 계획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해보렴. 이혁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영지수산의 생선은 전국 최고급 레스토랑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차영진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최이혁 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이혁 이사는 지난 3년간 해외 사업 확장과 유통 혁신을 통해 회사 수익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결과 대부분의 이사들이 찬성했습니다. 이혁은 영지수산의 새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혁이 회의 후 차영지에게 물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내 아버지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날 저녁 차영진은 이혁의 가족을 초대해 승진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신지아는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맛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어머니 레시피로 했는데 어떤가요? 차영진은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괜찮네. 이제 제법이구나. 신지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제 4살이 된 규현이는 할머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동안 규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르게 되었고 차영지도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모두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어떨까요? 이혁이 제안했습니다. 신지아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여행? 네, 어머니 생신도 고지고 저의 승진 축하도 겸해서요. 규현이도 바다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차영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좋아. 가자.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영지와 이혁, 신지아,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규현이. 웃음 짓는 네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차영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회사를 잘 이끌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규현이가 발코니로 뛰어나왔습니다. 차영진은 손자를 안아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리 규현이 왜 안 자고 나왔어? 별 보고 싶어요. 차영진은 작은 손가락을 잡아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빛나는 거 보이지? 규현이는 까만 눈동자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차영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와 원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혁과 신지아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차영지와 규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차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신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차영진은 손을 내밀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갈치 시장의 여왕이 아니라 그저 이혁의 어머니이자 규현이의 할머니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